예, 장관님, 제가 좀 자료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께 제가 구두로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지난 8월 6일 날 한수원에서 18년 2월에 한 월성본부 자산의 사용가치 산정평가 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했는데요. 똑같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료 거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오늘 이 자료가 본 위원 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 발행 진행 간단하게 있는데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관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남부발전 사장님 감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대면 보고도 받았습니다. 근데 대면 보고 시 장관님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이첩을 요구해서 그 감사건을 이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첩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감사원에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님이 거짓으로 답변하시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기관 중에서 분명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좀 엄중히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방형 한전 사장님 나가셨나요? 예. 개방형 전기 자동차 충전소 보급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 한전이 참여한 게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7년부터 네. 그 전부터 있었는데 17년부터 시작할 때는 지금 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과 기업이 어렵게 해서 모아둔 전력 기반을 통해서 보조를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그전에는 전액 한전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던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예. 전액 한전에서 자부담하던 것을 19년도에 기금 운용 변경을 통해서 128억, 그리고 올해는 113.5억 원, 내년도 21년도에는 206억 원을 그 알토랑 같은 전력 산업 기반 자금을 통해서 한전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장관님, 지난해 전력 기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신규로 신설하여 한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국회 심의도 없이 제멋대로 추진한 것은 국회 예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주택용 누진제 완화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한전에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키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저희는 내역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 해서 넣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령 규정에 의해서 예, 제가 알기로도 세부 사업으로 쓸수 국가재정법에 기금이 그 범위 20% 내에서 이내에서는 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정지상 기금 운용 계획에서 변경 시 준수 사항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 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업부는 기금 운용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을 했으므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부는 한전에 보조금을 거부할 때 보통 보조금은 어떻게 거부합니까? 일반적으로 장관님. 저희들이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예, 예. 거기에 보통 사업에 보조금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성과를 보고서 2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전에 통으로 19년 10월 15일에 128억 원을 1회에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규정 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 우리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한 내용이고요. 또 이거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침에 있어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그 범위를 벗어나고 네, 있는 알겠습니다. 건지.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이 사업의 실적이 실집행 실적이 64.45%입니다. 64.45%인데 이 교부금을 2차례에 나누어서 주었더라면 이런 우리가 실집행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산자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기금 운영 변경으로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집행 지침도 어겨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집행이 돈이라도 다 쓰든지 그리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편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4세 미만 청년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제 주위에 이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 유지율이 7.6%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0.7명이 고용 일자리 창출이 있다. 이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결과 보고서는 정말 탁상 행정에 관련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자화자찬하는 정책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자부가 좀 효과 보고를 낼 때는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주위에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관련돼서 또 명확한 저희들이 보고서 또 평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집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아까 우리 감사원의 가서 이 용어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서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뭐가 좋은지 뭐가 확실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이 하던 걸 감사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감사를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감사원에 보냈고 감사원이 지금 현재 감사를 준비하면서 실행 그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임기가 내년 2월이거든요. 그렇죠. 일정도 안 잡혀 있다. 아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감사 요청, 그 자료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 저희들도 요청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감사원에게 같이 의사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기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허청장님과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 두 분께 차례대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회의지만 제가 현안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잠시 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께서도 특허청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허 수수료,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자체 수입으로 아마 특허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일부가 그 기재부의 일반 예산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특허청의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일반 회계로 일부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중기부 전체 R&D 사업의 실집행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자료에 대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요.
통합 ICMS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실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이거는 다른 타 R&D 산업과는 달리 실시간 집행액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지원 사업이 그 20년에도 49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19년 것도 아직도 실집행 금액이 확인이 안 되면 20년 거는 이게 어떻게 집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답변을 먼저 특허청장님 해주시고 우리 박기선 장관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특허청에는 그 특허를 출원할 때 또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예산으로 특허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의 일부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공자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했었고요. 그게 한때 굉장히 좀 많이 갈 때까지 있었습니다. 많이 가고 그 일부분이 공자기금에 많이 갔던 부분들의 일부분이 이제 다시 그 일반 예산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재부 통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이유가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나요? 2016년부터 네. 공자금에 들어가다가 2016년부터 이제 일반 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자기금의 일종의 좀 여유 자금을 저희가 이제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쭉 늘어나다가 2015년경에 한 1,000억까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이제 공자기금 갔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자기금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이제 다시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이제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금들을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리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셨죠? 네. 한몽경 의원님 끝나셨죠? 지금 그 존경하는 한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중소기업 R&D 위기지역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시 살펴보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작년에 그 2019년도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여기는 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